3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허위 기재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집단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들의 집단 신고서가 식약처에 접수됐습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신고서를 입수했는데 제조업체나 책임 판매업체가 아닌 CJ 올리브영도 집단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지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의 선크림 회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287명이 식약처에 집단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집단 신고서에 적힌 피신고인은 제조업체와 책임 판매업자를 포함해 모두 9개 회사입니다. 특히 유명 화장품 유통업체인 CJ 올리브영도 이번 식약처 집단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제조를 하거나 책임 판매업자인 건 아니지만 CJ 올리브영을 통해서 해당 선크림이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화장품법 제13조 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나 책임 판매업자가 아닌 유통업체인 CJ 올리브영도 식약처 집단 신고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이영민 변호사는 소극적 방치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해당 선크림이 올리브영 홈페이지에서 게시가 돼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구매를 하려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판매가 종료되었다는 표시가 뜨기는 했는데, 또 계속해서 게시를 한 거에, 일부 제품을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을 걸로. 관련해서 화장품법 제39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영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화장품법 위반자가 돼서 CJ 올리브영에 대해서도 이제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신고인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만약에 CJ 올리브영이 법 위반에 대해서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아마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방송은 해명을 듣기 위해 CJ 올리브영 측에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일종의 수습 변호사들 교육의 한 주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습 변호사 교육이 파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변협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한변협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 및 연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했더니 문제가 많다는 보고서를 스스로 냈습니다. 네, 이게 뭐 일단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이거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변호사법 제21조의 2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성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시에 합격하고 6개월은 실무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법은 그러면서 변시 합격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법률구조공단, 그 외 기타 법무법인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자 연수 법률사무종사기관 여기 없네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실제 법률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최소 6개월은 실무 교육과 연수를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에 가지 못하는 일종의 미취업 변시 합격생들의 경우 변협에서 별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연수를 가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와 연관돼 있는데 네. 일단 연원을 보면 로스쿨 변호사 시험 제도 도입 전엔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에서 네. 2년간 교육시켰습니다. 네. 연수와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네. 문제는 변시 출신 예비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시작됐는데 네. 작년 기준 변시 합격자는 1,768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법무법인 등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네. 합격자는 979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네. 이 중 789명은 법률 사무 종사기관 미취업으로 변협이 교육을 떠맡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그 2012년의 경우 네. 변협 연수를 신청한 변시 합격자 수는 436명이었는데 네.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2015년엔 513명, 네. 2018년엔 606명, 작년에는 78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 대략 1,000명 정도는 검찰이나 법원, 법무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를 얻고 있는데 네. 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변시 합격자들은 변시 합격자가 늘어난 만큼 네. 변협이 교육과 연수를 떠맡아야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변협에서 뭐 제대로 연수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법조시장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호사 공급을 늘리다 보니 연수 네. 기회를 얻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은 변협으로 올 수밖에 없고 네. 변협이 이거를 다 떠안을 역량이 안 되다 보니 네. 연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부실하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가요?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네. 민망하지만 그동안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연수가 진행돼 왔다는 것이 변협의 자기 고백입니다. 네. 일단 변호사법 시행령은 연수 관련 변호사 연수에 대해 네. 법률 사무 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 수가 법률 사무 종사 변호사 수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작년 기준 변협의 연수를 신청한 789명의 변시 합격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네. 교육생 1명당 네. 기존 변호사 1명 이상, 즉 789명 이상의 변호사가 변호사 연수 관리 지도관으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부족한 건가요? 가장 큰 건 예산 문제입니다. 네. 1년에 1,000명을 교육시켰던 사법연수원 1년 교육 편성 예산은 네. 22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데 변호사 네. 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관련 국고 보조금은 변시 합격자가 처음 배출된 2012년 기준으로 네. 불과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교육을 시키려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네. 그나마도 해마다 주로 법무부는 지난해 아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네. 1,000명은 어찌어찌 법원이나 검찰, 네. 법무법인에 들어가 월급을 받든 못 받든 실무 연수를 받는다 해도 네. 여기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800명에 가까운 변시 합격자들은 네. 어찌됐든 변협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예산이 0원인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네. 그 결과 변협 연수를 받는 신규 변호사들은 네. 자비를 60만 원씩 내면서 연수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까지 처해졌다는 게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 연수에도 빈 부익부가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지도관이 네. 1대1로 되어야 되는데 네. 관리 지도관 1명당 네. 9명까지 연수 변호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고 네. 관리 지도관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네. 연차가 안 되는 변호사가 관리 지도관을 맡는 경우도 지난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변호사 사무소에 수습 변호사를 상주시킬 공간이 없어서 네. 수습 변호사를 출근시키지 않은 채 감상문을 쓰는 것으로 변호사가 네. 대체하는 등 그 파행적이고 불법적인 변협 연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변시 합격자 교육비 예산을 그러면 뭐 꼭 법무부가 지원해야 되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재정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나 로스쿨 등 민간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변호사 배출수나 로스쿨 정원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네. 시장 논리에만 따를 수는 없거든요. 네. 만일 변호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각자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가려고 하면 네. 국가에서도 로스쿨 정원이나 네. 변호사 합격자 수 등 제한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국가에서 정원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결손은 네.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네. 변호사법 제21조 2의 10항도 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법무부 입장은 어떤가요? 변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네. 법무부는 세무사나 변리사 등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네. 변호사들이 받는 연수만 국가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교육자의 교육비는 자가 부담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변협도 그러니까 이찬희 집행부 시절이었죠. 네. 국회에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네. 이미 예산이 깎인 상황에서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임 변협 집행부가 너무 네.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네. 2016년부터 매년 관리 지도관 수가 적게는 460명에서 네. 많게는 570여 명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네. 지금 변시 합격자가 1,800명에 육박하는데 네. 지난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연수생 숫자는 최대치가 1,000명 정도. 네. 여기에 변협이 커버할 수 있는 건 맥시멈 200명 정도. 네. 따라서 한 해 변시 합격자를 1,200명 정도로 축소해 달라는 것이 변협의 요구입니다. 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시장이 풀리면 네.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냐? 결국에는 국민 피해로 간다. 합리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밥그릇 챙기려는 주장은 아닌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투기 논란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이거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공분케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9일 익명 커뮤니티 앱 네. 블라인드에서 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뭐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네. 뭐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뭐 다들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겠다. 네. 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여기 이제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잡았다고 조리돌림하는 게 극혐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공분케 했는데 LH가 해당 글을 올린 익명 게시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죠. 네, LH는 이 작성자가 네. 허위 사실에 기반해서 자극적 내용의 글을 담았다. 네. 이런 글을 게시해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다음에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크게 저해했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른 명예훼손, 네. 그리고 형법 311조에 따른 모욕, 네. 그리고 형법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네.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하겠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서 LH 직원, 가족, 그리고 전 국민이 공연히 모욕을 당했다. 네. 그리고 명예도 훼손당했다. 네. 뭐 이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3기 신도시 등 핵심 네. 정부 정책 추진이 방해됐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업무방해로 한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게 성립을 하는가요?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과 관련해서 LH의 네. 입장을 살펴보면 네. 어떤 문구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다라는 네. 건 이제 사실적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허위사실적시라고 LH는 얘기하겠죠. 네. 허위사실적시를 통해서 LH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다 투기했다 이런 것을 시사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모욕죄는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잡았다고 조리돌림 한다는 표현, 네. 이게 이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피해자 특정도 좀 곤란하고 이래서 과연 모욕이 될지 좀 의문이고요. 차명으로 투기했다든가 털어봐라 뭐 차명으로 다 해놨다 이런 부분은 뭐 적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일단 수사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업무방해죄도 지금 걸었는데 이게 성립이 하는 건가요? 업무방해죄는 요건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에 LH가 생각하는 태양은 허위사실 유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업무가 방해돼야 되는데요. LH의 그 발표 내용에 보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글쎄요. 이 글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분이 자아되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좀 저해되거나 이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많이 나간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종의 염장 지르는 글들이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감 능력의 문제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투자가 아니라 먼저 정보를 알거나 한다면 그 지역에서 응당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의 보상 기회를 자기들이 뺏어간 건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LH에 마침 근무하는 이유로 투자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만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LH에 다니면서 나는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닌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이라는 얘기인데요. 공감 능력 같은 거를 좀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고발을 했으니까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협력단을 설치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환수 대상 재산이 확인될 시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 조치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2-3150-0025번입니다. 마을 이장이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후 엄마가 홀로 키우던 4살 아이의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20대 엄마의 40대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3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